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요새 약간 사람 좋아식이에요. 제가 아이인데 아이에게 잘 찾아오지 않는 시기예요.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새 갑자기 문득 찾아왔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재밌고 원래 알던 사람하고도 더 많이 교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같이 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샌님하고 팟캐스트 하면서 같이 하면서 깨달아서요. 요새는 약간 뭘 하든 그 파티원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 어. 이런 좀 기존과 다르고 새로운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안 만나는 것보다 좋아라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던 스타일의 삶을 살아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새 그래서 약간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서 재밌어요. 특히 저 점심에 기타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파티원을 늘리려고 되게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둘, 셋 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요새는 지금은 6명 이렇게 되었거든요. 다들 못 치지만 다들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막 기타를 구해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들 못 치지만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막 반짝반짝 작으면 저도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렇게 하기위하게 기타 연습하고 있어서 요새 너무 신납니다. 점심에 하는 거니까 이제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서 뭔가 딱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저는 지난주 이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 준비를 좀 바빴어요. 근데 사실 회사가 바쁜 시기긴 해서 막 여행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기보다는 그냥 마음만 바빴어요. 근데 이제 여행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조급함이 좀 많았고, 저는 원래 여행짐을 진작부터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막 목록 작성하면서 싸는 편이고 계획도 되게 꼼꼼하게 짜는 편이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났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일주일 전부터 캐리어만 갖다 놓고 마음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고양이만 신나게 캐리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고 너무 귀여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일본 도쿄로 가는데 워낙 사실 자주 가기도 했고 맘 편히 가면 되는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되게 긴장되고 설레네. 음,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얼마 전에 실은 갔다 왔는데도 부럽네요. 네. 그럼 이번 주 토크토랑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어른들의 여름방학 계획편입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여름방학에 꼭 어디든 놀러 가고 싶어서 그 여름의 여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아직 떠나지 않은 여행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계획하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여행에 대한 얘기는 갔다 와서 또 다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다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름 이야기도 했지만, 어른인데도 방학을 주시다니,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오늘 어른들의 여름방학, 특히 계획편을 다루는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뭘까요? 제가 오늘의 메뉴를 정하면서 인상 깊었던 여름 휴가가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저는 진짜 계절 상관없이 정말 틈만 나면 도쿄에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도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쿄 가면 무조건 먹는 메뉴가 몇 개 있는데요.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샌님도 도쿄에 가시니까 추천 겸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행 가면 아마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디 가도 그런데 하루 일정을 끝내고 돌아와서 씻고 자기 전에
여행 파트너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혹은 혼자 TV를 보면서 뭐 SNS를 하면서 뭐 혹은 뭐 기록을 하면서 편의점 맥주 한 잔 하고 주무시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는 반드시 그러는데 정말 그때 딱 어울릴 만한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 바로 컵라면입니다. 일본 컵라면이에요. 그 아, 라멘 맛에 그쵸? 음, 실제로 라면 아니 라멘을 먹으러 일본 식당에 가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나라만큼 일본도 컵라면 잘 나와서 맥주 안주도 되고 먹으면서 해장도 하고 뭐 하루에 피로도 풀 수 있어서 자주 먹습니다. 국내에 여행할 때도 저는 실은 마지막에 그 자기 직전에 술 마실 때 컵라면하고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어, 괜히 밤에 이렇게 술 마실 때 특히 국물 땡기잖아요. 맞아요. 음, 또 편의점에서 산 주전부리랑 맥주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볼 캔도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하루 마무리하는 거 진짜 여행 가면 필수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컵라면은 따로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선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음, 여행 느낌이 좀 많이 날 것 같네요.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고 또 맛도 다양하고 의외로 맛있어요. 그거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 잘 고르면 맛도 있어서 네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곁들일 술로는 역시 이것도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먹기 힘든 일본에서 많이 파는 과일 맥주를 추천합니다. 호로요이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일본 편의점에 가면 그 맥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맥주가 한 칸 있고 그 옆에 또 한 칸이 그 과일 맥주로 채워져 있을 만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들 마시는 술이죠. 저는 효케츠라고 하는 메이커를 좋아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레몬, 복숭아 뭐 이런 건 일반적으로 평소에부터 많이 있고 이렇게 계절 한정으로 뭐 토마토, 칼피스, 매실 막 이런 다양한 맛들이 있어요. 저는 단술을 좋아해서요. 제가 딱 좋아하는 타입의 술이어가지고 그거 주로 밤에 주로 그런 술을 먹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비싼 느낌의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그 발포주겠네요. 맞아, 아마 맥주는 아니고. 맞아. 음, 네, 저도주랑 무알콜이 사실 한국에서도 요즘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생각났었는데 그 낮은 술에 과일맛 나고 단 술? 맞아요. 요즘에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무알콜도 요즘 굉장히 많아졌고 저희도 한번 소개했지만 음, 사실 뭐 맥주 좋아하는 분들로부터 일본은 진작부터 무알콜 맥주가 워낙 다양했고 맞아. 막 그중에는 저당제 그래서 최대한 음, 탄수화물을 줄인 맥주도 있고 막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서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행까지 가서 맥주를 안 먹고 무알콜 맥주를 먹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음,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그래도 음, 뭐 낯선 술이나 음료로 가득한 편의점은 사실 보기만 해도 좀 행복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메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정말 이제 찐으로 여름에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찾아봤어요. 어, 저 하나랑 셋은 뭐 취향도 성향도 비슷한 듯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저희가 각자 여행 계획을 짜는 걸 들으시면서 나는 이번 여름에 휴가 어떻게 보내지?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재미가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MBTI도 N 빼고는 다 달랐잖아요. 그런 두 사람이 사실 여전히 MBTI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두 사람의 여행 계획은 어떻게 다른가? 이번 편에는 MBTI 말고 여행의 진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일 처음에 결정하는 건 아마 이거 아닐까요? 쌤님은 이번 여름 휴가 얼마나 가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저는 이 편을 준비하기 전에 별로 큰 계획은 없었어요. 며칠 뒤에 일본 여행을 가긴 하는데 이건 사실 여름 휴가로 간다기보다는
봄 여행으로 생각하다가 아, 그냥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조금 늦어진 것뿐이긴 해서 여름 휴가 같지는 않고 저한테 여름 방학이나 여름 휴가라고 하면 좀 편히 쉬는 걸 생각하는 편이라서 딱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좀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좀 어렵고 아마 길면 3박 4일 그리고 그것도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저는 짧게 한 이틀 정도의 여행을 뭐 한두 군데 갔다 올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한 기간은 미지수예요. 실은 저는 특히 여름방학 때는 그 옛날에는 그동안 보충? 방학 보충 이렇게 불렸었던 요새는 방과후 수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방과후 수업이 있어서 근데 그 일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실은 여름방학의 총 기간도 뭐 3주, 막 길어봤자 4주 이 정도여가지고 굉장히 짧고 그 사이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학교 행사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출근 안 하는 날이 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주말 껴서 한 3박 4일 이 정도로 가는 계획을 오늘은 한번 짜봤습니다. 자, 기간을 정했으면 이제 지역을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요, 3박 4일 하면 실은 일본 같은 가까운 해외라면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긴 해요. 그쵸? 음, 음. 근데 저는 실은 느긋한 여행을 좋아해서 일주일이야라면 주로 국내 여행을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음, 이렇게 이동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뭐 정말 하루 이틀밖에 없으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국내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실은 제주 많이들 가시는데 여름에 근데 제주는 실은 해외 나가는 것처럼 뭐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좀 제외 좀 하고 제가 실은 제일 좋아하는 데는 강원도, 부산 이런 데 좋아하고 했었는데 근데 역시 거기도 많이 가봐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외를 해보니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통영, 거제 이쪽이 진짜 좋다는 얘기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좀 먼 곳이어가지고 그동안 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해서 여행지로 정해봤습니다. 통영이랑 거제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생각보다 아니죠. 그냥 생각해도 너무 멀어요. 교통편이 그리고 다양하지 않아서 기차나 버스 이런 선택지가 좀 다양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진짜 긴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면 많이들 안 가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이번 기회에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번에 좀 고민해보게 된 건데 저도 안 가본 데를 여행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편하게 쉬자라고 하면 마음도 몸도 편한 건 익숙한 데가 제일 편하기는 한데 올해 계획 중에 하나로 제가 연초에 써놓은 게 안 가봤던 데로 여행하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몇 년 전에 그걸 프린트를 했었어요. 전국 지도를 다녀온 데 색칠할 수 있는 그런 지도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꽤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국내도 그래도 안 가본 데 여전히 많아서 좀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국내 여행을 다들 많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구나. 이런 거 매번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 있나요? 뭐 저는 새로운 것도 중요한데 또 그 중에서도 사실 바다를 엄청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좀 몇 군데 생각하고 있는 게 예전부터 생각하다가 못 갔던 데가 목포, 포항, 군산 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셋 다 이제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 어쨌든 바다를 끼고 있는 엄청 큰 좋은 이런 해변은 아니더라도 이런 특징이 있고 좀 볼거리나 맛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랑 별개로는 내륙이지만 대구를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실 야구 때문인데 7월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대구에서 경기를 해서 그냥 여름에 휴가를 갈 때 이왕이면 야구 볼 수 있는 데로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산은 너무 익숙하고 대구가 좀
좋겠다 싶었어요. 역시 샌님과 여부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덕질이 맞다니까요, 이거. 그 저희가 어덕 행덕 편에서 샌님이 우리 팀의 스케줄은 다 이미 저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생각납니다. 여름 되고는 근데 너무 더울 것 같지 않나요? 전 더워서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샌님 맞아 더운 거 좋아하니까. 근데 저도 대구 요새 맛있는 데도 많이 있고 막 유명한 케이크집, 빵집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다고 많이 요새 그래서 많이들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대구가 또 수제 맥주 중에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되게 궁금한 평이 많은 또 양조장이 있어서 그 겸사겸사 거의 말하다 보니까 그냥 대구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 네. 정해지면 다녀와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랑 다녀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누구랑 다녀오는 거를 선호하냐는 얘기에 저는 실은 선호보다는 최근에 여행이 가족하고 많이 다녀오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좋은데 보면 부모님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네, 네, 효녀 코스프레 같은데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불효녀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니까 뭐 짧게라도 어디 다녀오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가족여행 가면 막 산 보고 엄마 아빠랑 막 드라이브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차 타면 자고 막 이랬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부모님하고 취향 비슷해졌나 봐요. 막 산, 조용한데, 자연, 막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거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닮아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그런가? 취향이 그냥 아, 바뀌어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별로 아,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좋고, 막, 옛날에는 왜 부모님하고 식당 가면 왜 산 중턱에 있는 막 산책집, 막 이런, 막 정말 이런 몇 가지 반찬이 많이 나오는 막 생선 구이집 막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싫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좋아요. 실은 부모님하고 하는 여행은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드라이브 하면서 풍경 보고 요 정도 사진 찍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요 정도에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잡는데 그냥 무엇보다 이런저런 미뤄졌던 얘기를 잔뜩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얘기는 확실히 또 집에 있으면 얘기가 약간 날서게 되어 있고 그 생활의 흔적과 일상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가 되기 쉬운데 여행지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죠. 저도 선호를 떠나서 그냥 가장 많이 가는 최근에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긴 해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한동안 못 갔어서 뭐 혼자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여행 빈도가 많이 줄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맞아요. 그것도 많이 갔었죠. 그쵸? 특히 저는 요새 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정말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데 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아니면 사회 초년생까지만 해도 서울 근처에 다들 모여 살았으니까 그냥 주말에 서울에서 막 만나서 한 끼 밥 먹고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었는데 진짜 다들 너무 멀리 살다 보니까 주말 한 끼 이렇게 모여서 가기에는 이동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2박 3일이라도 어디 좋은 데로 따로 가서 뭐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때문에 친구랑 여행 가는 일도 저는 좀 늘은 것 같아요. 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랑 함께하는 여행은 그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여행지가 어디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차이를 주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요즘
뭐 요즘뿐만 아니라 여행 계획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할 정도로 많은데 보다 보면 아니 이게 한국이야 외국이야 저 그냥 가평 가서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실제로 여행 가서 보면 뭐 수다 떨고 막 누워서 옛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거 그냥 친구 집에서 해도 똑같지 않나? 이 비싸고 낯설고 조금은 불편한 호텔에서 해야 되나? 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뭔가 진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뭘 보러 간다 이런 것들보다는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마침 이런 여행 같은 핑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또 여행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압도적이고 절대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대한 취향이 확고한 편인데요. 저는 혼자 떠나는 여행을 진짜 좋아합니다. 혼행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뭐 혼행 전도사처럼 또 이제 맞아요. 이거 좀 두려워하시거나 그렇게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이제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그렇다고 광범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불편하냐, 뭐 같이 가기 싫으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많이 다니지만 제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행이라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여유롭게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일상의 공간보다는 여행이 훨씬 더 적합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 해에 내가 혼자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라는 걸 갑자기 깨달으면 이제 연말쯤에 짧게나마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생각 정리할 게 좀 있다? 이럴 때도 뭐 여행을 먼저 생각하고 여행까지 못하면 그냥 하루라도 집 밖에 나가서 아예 좀 낯선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저한테는 그것도 그냥 짧은 당일치기 여행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샘님이 진짜 혼자 여행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정말 혼 여행의 혼행의 전도사라고 진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생각할 게 정리할 게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중요하죠. 맞아요. 집에서도 분명히 혼자의 시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그거랑 또 다른 느낌이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저는 실은 여행에 특히 처음 가는 곳에 여행의 묘미는 여기저기 헤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도시랑의 추억도 생기고. 근데 동행이 누구냐에 따라서 헤매는 걸 좀 싫어할 수도 있고, 특히 부모님과 함께라면 그런 불볕 더위 헤매는 건 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이번 여행은 좀 혼자 다녀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간 혼자 여행이라서 좀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완벽한 여행이라는 건 없고 뭐 저희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헤맨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많으면 헤매기가 힘들어요. 다 같은 모두가 버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도를 나는 잘못 읽을 수 있는데 뭐 한 세네 명이 다니면 세네 명이 다 같이 잘못 보는 경우는 별로 맞아요. 없어가지고 네, 좋은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누구와 언제 어디로 갈지 정했으면 슬슬 세부 계획을 짜야겠죠. 팬님은 세부 계획 짤 때 뭐부터 결정하는 편이세요? 뭐부터 예약하는 편이세요? 저는 근데 예약의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게 저는 여행지를 선택했을 때 이미 이동편이랑 숙소를 대략 생각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여행지를 선택할 때 그걸 같이 감안해서 여행지를 최종적으로 고르는데 뭐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미 들었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해외가 아니고 국내니까 숙소를 먼저 볼 것 같기는 하네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거기 가서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숙소 위치가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국내도 숙소의 위치에 따라서 이동편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차와 버스가 다 있는 경우에는 그 둘 중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버스 같은 경우도 조금 큰 도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분리되어 있고 꽤 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효율적인 계획을 위해서 국내면 숙소를 먼저 정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대구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목포, 군산 모두 예전부터 한 번씩 고려를 했었던 도시여서 제 네이버 지도에 이미 희망하는 숙소 같은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아마 해외라면 저는 이동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동 수단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방학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거다 보니까 보통 어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상한 이때쯤이 좋을 것 같아. 업무도 좀 널널하고. 그래서 전후 3일 정도의 항공권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해요. 보통 엑셀이나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 아, 그 얘기 해주시는 네. 건가요? 아, 네. 저 이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얘기해주세요. 이거 제이들은 저 이야기해보면 되게 많이 이런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내가 원하는 일정 전후 3일 정도의 비행기 스케줄을 보는데 이제 항공사에 따라서 스케줄이 다르고 일단 그리고 같은 항공사에 여러 편이 있다면 그 오전 오후 같은 시간대들에 따라서 이제 금액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서 쭉 이제 갈 때 올 때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 조합을 해놓고 그걸 보면 이 스케줄로 일정을 가면 현지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동을 다 빼고 현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는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끼니를 몇 번 할 수 있냐, 뭐 저녁 술을 몇 번 먹을 수 있냐 이런 게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같이 메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휴가. 그러니까 막 근무를 하고 밤에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를 거의 그냥 꽁으로 날리는 문제는 있지만 휴가는 안 써도 되니까 뭐 이런 것까지를 같이 기재를 해놓고 그거랑 금액을 비교하면서 날짜를 선정하죠. 뭐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휴가를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덜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동을 좀 많이 정하게 되고 이동을 정할 때 숙소에 대해서는 어디 숙소 가야지를 정하지는 않고 대략 평균 금액을 봐요. 그러니까 평일과 주말 요금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그 여행 일정 안에 주말이 몇 번 껴 있느냐에 따라서 총 비용이 엄청 달라지니까 이 지역은 평균 뭐 평일에는 10만 원인데 주말에는 15만 원 이러면 그걸로 이제 대략의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걸로 이제 내일 모레 가네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비슷한 사고의 흐름을 거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머릿속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엄격하게 비교가 되진 않겠죠? 근데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다 정리를 한다고? 기록을 한다고? 이거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니 역시 세상은 제이 때문에 불러가는 건가 봅니다.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계획, 제이냐 피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도 비슷한 과정을 하시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저는 이제 더 완벽하고 싶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로 이걸 다 시뮬레이션 하는 건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못 믿고 완벽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수단을 쓰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럴 수도 그렇네요. 있겠네요. 하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맞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스마트한 걸 수도 있죠. 머릿속으로 그걸 하면 훨씬 저는 막 일일이 다 메모하는 거니까. 아니요.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 아. 뿐이에요. 네. 저도 역시 보통 이동편부터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외라면 비행기가 없으면 출발을 아예 못하니까. 그쵸. 근데 국내라면은 운전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숙소부터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쌤님은 어떤 숙소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사실 숙소 컨디션을 엄청 까다롭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집이 제일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5성급 호텔 이런 데 당연히 시설 너무 좋은데 뭐 객실보다는 결국 부대 시설 때문에 그 비용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숙소의 컨디션보다는 위치를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걸어 다니는 걸 여행 가서는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걸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도보권으로 갈 만한 곳이 얼마나 다양한지 하고 주위에 이제 걸어가서 운동할 만한 코스들이 좀 있는지 이런
그런 거 좀 보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비용을 쓰는 숙소 컨디션이 괜찮은 호텔이라고 하면 헬스장이 있냐 없냐는 숙소 고를 때 꼭 보는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값을 내는데 헬스장이 없어? 막 이런 그렇죠. 말도 안 네, 되지. 기준이 조금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저는 좋아해요. 또 조용한 1인실이 있거나, 뭐 정말 잠만 잘 건데 어차피 나 여기서 먹고 마시기만 할 거야 이러면 그냥 저렴하게 좀 길게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샌님 꼭 가서 그런 운동할 만한 코스가 있는지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잘 가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는 진짜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1인실이 있어도. 1인실 저는 혼자 가도 주로 호텔을 가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쌤님이 추천해주신 게스트하우스가 좀 신기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그런 데는 좀 가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어디쯤은 다녀와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 여행을 계획을 짤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테니까 뭔가 자료들을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자료를 참고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컨텐츠 중독자답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 많이 나온 컨텐츠들을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검색하는 제일 순위는 트위터입니다. 어, 그냥 검색하면 광고가 너무 많이 뜨니까 그 리트리스 몇 이상 이런 검색 조건을 반드시 걸어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팁입니다, 여러분. 음, 인스타나 트위터가 광고가 좀 덜해서 찐 추천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어서 처음에는 트위터에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역시 블로그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이번에 통영처럼 처음 가는 곳은 사람들 후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보고 재밌어 보이는 거 다 우선 저장해두고 우선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를 그냥 저도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이건 내 취향이다 혹은 내 취향 아니다 이런 게 좀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만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통영 검색해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저 이번에 여행 계획 짜면서 진짜 완전 반했잖아요. 얼른 가고 싶더라고요. 막 자전거 도로도 있고 벽화마을도 있고 공원도 다들 맞아요. 너무 좋고 남해가 진짜 이렇게 섬섬이 있어서 너무 해변도 예쁘고 서피랑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이 훈련했던 곳, 막 이런 데도 있고, 국제음악당도 진짜 정말 잘 지어놨고, 막 이런 풍경 좋은 곳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산, 초록초록한, 파랑파랑한 이런 거랑 같이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일정에 넣으려고 합니다. 통영 갔을 때 저는 그 바다를 끼고 걷는 그 길이 있는데 뭐 올레길 같은 느낌의 지금 길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국제음악당을 끼고 걷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비 오는 날이라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걸었는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요. 음. 일정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지도를 띄워놓고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효율적 이동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 동선을 꼬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의 여행 계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내가 가야 하는 포인트가 이미 있어. 여긴 무조건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에서 그냥 지도를 찾는 편이에요. 남들이 가봤는데 어떻대 보다는. 그래서 그냥 검색을 보통 이제 뭐 네이버에서 하면 블로그 결과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너무 다 비슷하더라고요. 누군가 그리고 경험한 걸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냥 맞아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꼭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꼭 해야 돼라는 말에 약간 발작하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 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의 취향과 내 취향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쵸.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하고 저는 지도에서 뭐 음식점 필터에서 찾고 가고 싶은 음식점 찾을 때는 그냥 그 쭉 보면서 그냥 평점이나 사실 평점보다는 그냥 리뷰 개수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뭐 서점 카페 이런 식으로 필터링해서 보고 구글맵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제 해외로 갈 때는 구글맵에서 비슷한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그냥 느낌 있는 데를 막 찍어요. 그래서 갔다 올 때도 보면 야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데도 한두 군데 가는 데는 있는데 그냥
느낌이 있어 보여서 찍어놓고 가는 그런 경우가 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걸 일일이 찍어보 눌러본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느낌 있어 이러면 다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하고 실제 여행 계획을 할 때는 그 중에 제가 우선순위로 가고 싶은 데는 노션에 노션에 저장을 해요. 아, 네, 네, 또 정리가 나왔습니다. 네, 영업시간 저장해놓고 휴무일 써놓고 왜냐면 나 여기 가고 싶은데 휴무일 못 맞춰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여행이 맞아요. 짧은데 맞아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진짜 지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여행도 바쁘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만들어 놨어요. 제가 브루어리를 지금 엄청 브루어리랑 펍을 많이 저장해 놔서 어차피 다는 못 갈 테니까 그중에 우선순위들을 좀 저장하고 번역별로 나눠 놨죠. 그래서 이제 바로 플랜 B를 만약에 거기 문을 닫았어? 그럼 바로 플랜 B로 넘어갈 수 있게 다음 순위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지도에는 진짜 그냥 아무데나 다 찍혀 있는 거고. 그랬다가 지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했는데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여행 갈 때 너무 이게 그 스타가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일부러 그냥 안 갈 것 같은 애들은 지우기도 하고 어, 가봤는데 별로야 이러면 바로 지웁니다. 지우고, 네. 그렇구나. 와, 저는, 네, 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갔을 때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부산이면 다 저장을 해놓고 근데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 추천할 만한 곳이야 이러면 맛집에도 같이 저장해 놓습니다. 맛집 목록에도. 맛집 목록이 따로 있죠? 네네네. 저 지금 되게 큰 미스테리가 하나 풀렸어요. 저는 생님이 진짜 나 어디 가. 그럼 진짜 이것저것 많이 추천해 주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 전 도쿄에 잘 가는데 도쿄 가라고 했을 때 약간 뭐 추천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정리하는 과정이 없어서 잠깐만 내가 갔을 때 어디가 좋았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추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햇님은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 가면 바로 뭐뭐뭐 이렇게 튀어나오나 봐요. 신기하다. 저는 휴무일 생각하려고 하긴 하는데 영업시간 휴무일 이런 거 잘 안 당연히 기록해놓진 않아서 저는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오늘 여기 가야지 하고 봤는데 오늘 휴무일이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행에서 그러면 진짜 약간 하루 망친 느낌이 처음에 들면 안 좋잖아요, 기분이. 물론 망쳤다고 생각 안 하고 이 기회에 다른 거 좋은데 찾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 처음에 와닿는 1번 생각이 그런 거다 보니까 절대로 두 번, 세 번 체크하는 편이에요, 휴무일은. 그 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되게 많이 체크하는 편이고 그 아침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보죠. 한국에는 보통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그쵸. 등급 공지를 올려주시니까 그런 거 진짜 신기하다. 휴무일 반드시 챙겨야 돼요. 아니 왜냐면 뭐 제가 화수 목을 그 위치에서 머무는데 화요일에 안 갔어요. 수요일 목요일에 가지 뭐 이랬는데 수 목이 휴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화요일에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써놓는 거죠. 막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진 않는데 여기 갈 거면 화요일밖에 없다라는 표를.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행 다니면 저는 진짜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즐기는 편이고 저희 그 제이들이 많이들 계획을 짜는 편이었는데 그게 정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획을 짰으면 맨날 혼나면서 다닐 뻔했어요. 아침부터 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저는 그리고 좀 남들을 되게 안 믿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막 블로그도 안 보고 약간 제멋대로인 것 같을 수 있지만 지인 추천은 보통 저장해 놓고 지인 추천은 특히 뭐 이거 너가 좋아할 것 같아. 셋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거의 꼭 가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막 그 리스트를 너무 많이 받으면 당연히 저는 못 가겠지만 그 이유는 저도 어딘가를 추천했는데 그 추천 받으신 분이 가보고 갔는데 거기 진짜 좋더라고요. 이러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상대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저한테는 내가 갔을 때 생각도 나고 이 사람이 갔다 왔다고 말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좋은 추억이었을 거고 나한테도 좋은 추억이었을 거고 같이 여행을 간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은 공간을 같이 경험한 거니까 그런 느낌이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꼭 가보려고 하는 편이고 이번에도 도쿄 간다고 하니까 최근에 워낙 많이 가시기도 해서 많이 저장해뒀습니다. 맞아요. 진짜 저는 지인 추천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찐이죠. 그쵸? 그쵸. 맞아요. 지인이 추천하는 거 내 취향 아니는 게 조금 힘들고, 만약에 정말 내 취향이 아니다.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구나. 이런 음. 거 알 수 있어서 또 새로운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셋이 좋아할 것 같아라고 추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 왜 나한테 추천했는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난 좀 별로였어라는 걸 솔직하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나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되게 이거 추천하는 거 되게 재밌고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추천을 잘 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추천을 좀 많이 해볼까 해요. 그러려면 저도 리스트가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냐. 왜냐면 맞아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붙들고 이 동네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애매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냥 물지한지 평균적인 모르니까.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야 추천할 수 있으니까 관심의 표현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는 콘텐츠 중독자여서 역시. 역시 저는 그 지역이나 프로그램 찾아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유용하죠, 유용하죠. 예를 들어 놀토에 왜 중간에 시장 나오잖아요. 음식할 저도 때. 좋아해요. 네네네. 그 시장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 간다. 근데 그 지역에 무슨 시장이 놀토에 나왔었다. 그럼 그 편 다시 보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일부러 검색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 회차 다시 찾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맛있나 이렇게 어. 찾아보기도 하고. 일본 가시는 분들은 고독한 미식가? 이것도 많이들 참고하시잖아요. 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일본 예능 같은 거 찾아보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예능도 뭐다, 그 음식에 진심들이어서 맞아. 무슨 퀴즈 프로그램이야. 퀴즈 맞히면 음식이 나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서 보고 맛있어 보인다 하는 거는 구글 지도에 찍어 놓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 생님이 구글 지도를 그 여행지에 가면 구글 지도를 이렇게 다 보고 찍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찍어 놓긴 해요. 그래서 제 지도에 찍힌 곳은 그러니까 여긴 가봐야지라고 생각한 곳이에요. 근데 비슷하네요, 그쵸? 맞아요. 팬님도 보고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곳이니까. 그래서 네이버 지도 그렇고 이제 해외는 구글 지도도 그렇고 그 핀 찍힌 개수 보면 사람들이 다 엄청 이렇게 많이들 갔었어? 이렇게나 많이 가고 싶어?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가본 곳을 저장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마다 맞아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이런 정보를 얻는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과정이나 정리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랑 저랑 되게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역시 비슷한 듯 다른 사람인데 저희는. 저희가 아직 가지도 않은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더 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행 갈 때 꼭 넣는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쌤님은 그게 뭔가요? 저는 실은 대답이 듣지 않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술입니다. 그쵸, 그쵸. 이게 사실 여행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로 좋은 브루어리나 펍이 있냐,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좋은 술집이 있냐는 되게 제가 여행지를 선정한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 한 군데는 있어요. 가야 되는 곳이. 맛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반드시 들은 편이고, 맞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거기에서 몇 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박수만큼의 술집은 맞아요. 다 저장해놓고 미리 가야지라고 생각해놓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평소에 일상생활 하면서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마실 수가 없다면 여행을 가는 의미가 있나? 특히나 이제 저는 자연 풍경이나 이런 데 뭐 감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행지는 아닌데 안 갈 거지만 스위스에 가더라도 맛있는 술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술이 없으면 아니 뭐
알프스가 멋있어요. 이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술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음. 아니, 맞아요. 저도 여행에서 술은 제일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전에는 무조건 마시는 편이고, 음. 저는 실은 특히 도보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이면, 매 끼니 술을 마셔야 그게 여행 아닌가. 맞아. 아프지 생각, 않고서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저도 그래서 부러워를 다니는 거 좋아하고 생님 따라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저는 국내 여행이라면 독립서점에 꼭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꼭 사오려고 하는데 저는 실은 장식 용도의 그 기념품을 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맞아. 예쁜 쓰레기라고 많이들 맞아요, 부르시는 맞아요. 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지역의 마그넷 하나 음.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독립서점에 도장이 찍힌 책 한 권을 음. 기념품 삼아서 꼭 사오려고 합니다. 저는 실은 되도록이면 종이책을 별로 안 사고 싶어서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은 책은 좀 꾹 참아뒀다가 여행 가서 어딘가에 독립서점에 들렸을 때 그 책이 있으면 좀 사오는 편이기도 하고요. 뭐 또는 뭐 그 서점에서 큐레이팅한 책들 그 추천카드 이렇게 대부분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서 마음에 끌리는 책도 사오기도 하고요. 뭐 독립서점은 실은 쌤님이 또 한 전문가 하는데. 독립서점이 이제 뭐 서점의 그 방침에 따라 다른데 독립 출판물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성 출판이랑 보통 이제 뭐 베스트셀러에 나가는 이런 책이랑 같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뭐 나름의 재미가 있는데 저는 더 독립 출판물을 가급적 사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저도 그렇게 했지만 직접 디자인이나 편집 작업을 다 그 글을 쓴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책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 완성도는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낸 책도 그렇고. 뭐 책 사이즈도 좀 규격에 맞춰져 있지 않아서 막 제각각이고 종이 재질도 되게 제각각인데 만약에 거기 좀 매력을 느끼고 한번 읽어봤는데 나는 이런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책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계속 들리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이런 동네 책방, 독립서점들이 많아지면서 대형 출판사들에서도 베스트셀러를 아예 독립출판 에디션으로 리커버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독립서점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버전이어서 반드시 한 권 사오기? 그런 거 저도 되게 기념품으로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뭐 술만 마시는 사람이냐 이러면은 그렇지는 않아. 100%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또 여행 가서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이나 산책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일상에서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새로운 곳에 갔는데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으로 그런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산책 코스 이런 것들 놓치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 되게 효율 중심인데 그 지역의 맛집이나 되게 유명한 음식은 생각보다 저희가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뭐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 뭐 백화점에도 가끔 오고 택배로도 배달받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그 환경을 배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꼭 경험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좀 팬님한테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실은 평소에 운동을 하다가도 여행 가서는 운동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다니는 것만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팬님은 꼭 그 여행 가서 예를 들어 호텔 갔다든지 아니면 뭐 밖에를 산책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박꼬박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행 가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되게 최근이 그런데 집에서 너무 바빠서 요즘 운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뭐 야근하고 늦게 자면 아침에 피곤하니까 또 아침에 안 하고 저녁에 해야지 하면 저녁에는 이제 자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자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저는 여행을 가면 좋은 게 여행 가서는 막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거든요. 집에서 나가서 여행 가서는 운동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 습관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서 맞아요. 네, 저는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특히 저는 해외에 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도 접하려고 합니다. 역시 똑같아. 그래서 컨텐츠 중독자의 명도가 나왔습니다. 뭐 전시, 연극, 뮤지컬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영화라도 저는 사실은 일본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특히 일본으로 놀러 가면 연극, 영화 이런 거는 꼭 한 편씩은 보고 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다못해 영화라도. 음.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그런 문화를 접하는 것도 신기하고 새로워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아침 방송이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아침 한 5시 정도부터 오후 1시 정도까지 메이저 방송국 3군데에서 모든 채널에서 뉴스, 예능 이런 걸 전부 다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연달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3개를 한다. 그럼 3개의 내용 비슷한 내용을 해요. 근데 거기가 진짜 막 별의별 얘기가 뉴스도 나오고 막 맛집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면 실은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 방송 보면서 저 맛집 맛있겠네 하면 그날 거기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엄청 한참 동안 여름 휴가를, 여름 방학을 계획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행 계획의 의미를 정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행 계획은 여행의 과정 중에 가장 순수하게 두근거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계속 찾아보고 계획 세우고 막 이런 그런 설렘이 그때가 가장 순수한 것 같아요. 막상 여행을 시작하면 생각할 것도 많고, 막 의도치 않은 사고도 많이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순수하게 두근거리는 시기는 여행 계획을 짤 때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누군가는 여행 계획할 때가 제일 재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또 여행을 출발하고 나면 저는 약간 현지 도착하면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예전에는 이번 여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행 전이 가장 설레는 거는 확실히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저한테 여행 계획은 여행의 절반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계획이 엄청 중요하고 실제 실행은 그냥 계획을 따라가는 것뿐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을 짜다 보면 저는 제가 이번 여행을 생각하는 태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쭉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놓은 거 보니 나는 이번에 뭘 하고 싶은가 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 명시적으로 아예 써놓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행의 테마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여행도 이미 진작부터 테마는 정해져 있었고, 뭐, 예를 들어 그건 어떨 때는 해결해야 되는 고민, 이번에는 이 고민 해결한다라는 테마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정리할 생각이나 아니면 이번에 이 도시에서 나 이거 경험하고 온다라는 것들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절반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비어있는 통으로 절반을 채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피로만 딱 채워놓고, 그걸 이제 여행지에서 쭉 채우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계획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절반으로 채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여행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행에서도 저 지금 항상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놀랐는데 이렇게 저는 그냥 정말 쉬다 오는 여행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또 한 번 햇님한테 놀라는 시간이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여행 계획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의 여행을 계획해 보기도 했잖아요.
역시 디저트 여행하고 관련된 이야기여야겠죠. 관련된 되게 유명한 컨텐츠들 많아요. 뭐 비포 선셋, 선라이즈 아. 이런 시리즈들, 뭐 아까 말씀드린 고독한 미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 말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따끈따끈한 최신작 드라마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음. OTT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박하경 이야기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웨이브 들어가시면 관련 이벤트가 뜰 정도로 굉장히 최신작입니다. 오. 배우 이나영님의 오랜만의 드라마여가지고 기대하신 분들도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목에는 안 나와 있네요. 여행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어. 제목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네요. 여행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갔어요. 이제 어. 일주일 동안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말 토요일에 하루씩 여행하는 박하경이라는 선생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간 더 재밌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부분에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토요일에 여행 가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에 대한 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저의 스트레스와 거의 일치하긴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한 편에 한 30분? 길어봤자 40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8편인데 굉장히 금방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금방 볼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정말 그냥 별 큰 사건 사고식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약간의 그 사차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 영화 스타일이야. 뭐 이런 것도 되게 그런 느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 영화 중에 뭐 카모메 식당, 뭐 하와이안 레시피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그런 잔잔한 이야기, 잔잔한 평소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컨셉이. 음, 뭔가 관찰 예능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한 회에 한 군데씩 혼자 여행을 다녀오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첫 회차가 당일치기 템플스테이였거든요. 근데 저는 실은 템플스테이 자연을 좋아하긴 하지만 템플스테이는 저는 여행은 스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 진짜 1도 없었는데 이번 편 보고 템플스테이에 약간 로망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행을 매주 똑같은 사람이 여행하긴 하지만 약간씩 그 방법이 달라요. 어느 해는 우연히 만난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느 화는 빵지순례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여행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토요일 하루 여행으로 그거 스트레스 좀 회복하고 다음 주 또 살아갈 힘을 얻고 이런 게 저희 팟캐스트랑 컨셉이랑 또 딱이네 싶어가지고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뭐 저희가 오늘 휴가 계획을 같이 세우긴 했지만 당장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계획도 고민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콘텐츠로 대리만족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는 어른들의 여름방학, 여름 휴가를 같이 계획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엔 여름 휴가 계획 한번 짜보시면서 시간이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박하경처럼 주말 단 하루의 여행이라도 계획해 보시면서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